아무 말 하지 않아도 괜찮은 밤. 조용한 마루 라디오입니다. 언젠가부터 가족과 함께 있어도 혼자인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말이 통하지 않는 느낌, 함께 식사를 해도 각자 다른 곳을 바라보는 시선. 젊었을 때는 나이가 들면 가족이 더 가까워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크면 서로 이해하게 될 거라 믿었고, 부모님도 나이가 들면 조금은 부드러워질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그 거리는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말은 줄어들고 함께 있어도 어색한 침묵만 길어집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왜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들과 이렇게 멀어지는 걸까요?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닐지 모릅니다. 단지 우리가 살아온 시간이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흘렀을 뿐. 오늘 밤은 그 이야기를 조용히 꺼내보려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혼자 안고 있던 무게를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다면. 이 이야기는 정답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느끼는 그 거리감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을 뿐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 변할 수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서로를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잘하면 저 사람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40년, 50년을 산 사람의 생각과 습관은 이미 그 사람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건 고집이 아니라 삶이 만들어낸 형태입니다. 부모님은 평생 그렇게 살아왔고, 형제는 각자의 가정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누군가가 바꿀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바꾸려는 시도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거리를 두는 것이 더 현실적인 선택일지 모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이 다른 방식으로 살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저렇게밖에 못 살까? 왜 조금만 생각을 바꾸지 못할까? 하지만 그 질문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도 돌아옵니다. 왜 나는 저 사람을 있는 그대로 두지 못할까? 나이가 들수록 가족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서로가 이미 완성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가족 관계가 힘든 이유는 미움 때문이 아니라 기대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족이라면 당연히 이해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가족이라면 내 편이 되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부모님은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형제는 당신이 기대한 만큼 당신 편이 되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간극이 상처가 됩니다. 낯선 사람에게는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친구에게도 어느 정도 선을 그어놓기 때문에 실망이 덜합니다. 하지만 가족에게는 무한한 기대를 품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히 알아주겠지. 가족이니까 내 마음을 이해해 주겠지. 그 기대가 관계를 무겁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기대는 더 커집니다. 이제는 자식이 나를 챙겨줄 거라는 기대, 이제는 부모님이 내 삶을 인정해 줄 거라는 기대. 하지만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더 깊이 상처받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기대가 먼저 남는 관계, 그것이 나이 들수록 가족이 어려워지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아마도 그 기대일 것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알아줄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항상 내 편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도 그들의 삶이 있고 그들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 사랑을 포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서로에게 조금 더 현실적인 거리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단어는 때로 우리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가족이면 모든 걸 이해해야 한다고, 가족이면 모든 걸 참아야 한다고, 가족이면 끝까지 함께해야 한다고. 하지만 가족도 결국 사람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각자의 인생을 사는 독립된 개인입니다.
같은 피를 나눴다고 해서 같은 마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같은 집에서 자랐다고 해서 같은 방식으로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너무 많은 걸 참아냅니다. 가족이니까 상처받아도 괜찮다고, 가족이니까 내가 이해해야 한다고, 가족이니까 내가 먼저 양보해야 한다고. 그렇게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상처를 감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이어도 상처는 상처입니다. 가족이어도 거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해왔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함께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평생 가까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를 지키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냉정함이 아니라 현실적인 사랑의 형태일 수 있습니다. 가족은 우리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줍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낯선 사람의 말은 귓가를 스쳐 지나갑니다. 친구의 말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집니다. 하지만 가족의 말은 평생 남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던진 한마디, 젊었을 때 형제가 했던 말 한마디, 이제는 어른이 된 자식이 무심코 한 말 한마디. 그 말들은 세월이 지나도 마음 한구석에 박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족이니까 상처받지 않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니까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족도 때로는 무심합니다. 가족도 때로는 잔인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던진 말이 얼마나 깊이 박히는지 모릅니다. 넌 왜 그 모양이니? 넌 항상 그래. 네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그들은 그저 습관처럼 내뱉은 말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말들이 더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제는 그 말을 되돌릴 시간도 관계를 회복할 여유도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이제 너무 나이가 들었고, 형제는 이미 각자의 삶에 바쁘고, 자식은 더 이상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들을 혼자 안고 삽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로. 가족한테 상처받았다는 말을 하면 내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가족을 원망하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그렇게 우리는 상처를 숨깁니다. 하지만 가족에게 상처받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 상처를 인정해도 괜찮습니다. 가족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저 아팠다는 걸 인정하는 것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혼자서 모든 것을 품어왔습니다. 부모님의 기대를 품고, 형제의 불만을 품고, 자식의 원망을 품고. 내가 참으면 되지, 내가 이해하면 되지, 내가 더 어른이니까. 그렇게 자신에게 모든 책임을 지웠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무게는 견딜 수 없이 무거워집니다. 더 이상 참을 힘도, 더 이상 이해할 여유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혼자 안으려 합니다. 내가 무너지면 이 가족은 어떻게 되지? 내가 포기하면 다 끝나는 거 아닐까? 하지만 당신이 모든 걸 품지 않아도 가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책임지지 않아도 각자는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오히려 당신이 너무 많이 안으려 할 때 당신 자신이 무너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이 품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내려놓는 것입니다. 가족의 감정을 모두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도 그들의 인생을 살고 있고 그들도 스스로 감당할 힘이 있습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아도 그들은 스스로의 방법을 찾아갑니다. 그러니 이제는 혼자 안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품은 당신 자신을 위해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모든 관계를 책임져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특히 가족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챙기지 않으면 누가 챙기겠어? 내가 연락하지 않으면 연락이 끊기겠지.
하지만 그렇게 유지되는 관계는 진짜 관계일까요? 한쪽이 모든 것을 떠안고 있는 관계는 이미 균형이 깨진 관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그 사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내가 연락하지 않으면 정말 연락이 없는 사람들, 내가 챙기지 않으면 정말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 그것이 가족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억지로 관계를 붙들고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놓아도 괜찮은 걸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당신이 모든 관계를 떠안을 필요는 없다는 것.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까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평생 연락하며 지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때로는 더 성숙한 사랑일 수 있습니다. 억지로 붙들지 않아도, 억지로 이해하려 하지 않아도 관계는 그 나름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멀리 있어도 가족은 가족이고 자주 만나지 않아도 서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품어도 충분합니다. 우리는 가족과 멀어지는 것을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가족이 함께 모여 명절을 보내고 일요일마다 부모님 댁에 가고 형제들과 자주 만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면 무언가 잘못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나는 불효자인가? 나는 냉정한 사람인가? 하지만 거리를 둔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거리를 둠으로써 서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너무 자주 부딪히면 관계는 닳아 없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은 밀착이 아니라 여백입니다.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거리, 서로를 간섭하지 않는 거리. 그것이 때로는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듭니다. 멀어짐이 실패가 아니라 선택일 수 있습니다. 불효가 아니라 현실적인 판단일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평생 끌어안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의 공간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어쩌면 더 성숙한 가족의 형태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가족은 하나여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가족도 결국 각자의 인생을 사는 독립된 개인들입니다. 그들과의 거리는 실패가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당신을 더 자유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특히 가족에게는 더 많이 설명하려 했습니다. 이해받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고 지지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무리 말해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단지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결과라는 것을 이제는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님께 왜 이렇게 사는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형제에게 내 선택을 변명하지 않아도 되고, 자식에게 내 인생을 정당화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살아왔습니다. 후회도 있고 실수도 있고 아쉬움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누군가에게 이해받지 못해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은 타인의 이해가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 그 확신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이해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방식으로 당신을 이해할 것이고, 당신은 당신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이제는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은 나이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면 우리는 가까이 있는 것을 떠올립니다. 자주 만나고 자주 연락하고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는 것. 하지만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도 사랑의 한 형태입니다.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 서로의 삶을 존중하기 위해, 각자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그런 사랑의 형태를 이해하게 됩니다. 매일 연락하지 않아도 서로를 생각할 수 있고, 자주 만나지 않아도 서로를 걱정할 수 있고, 가까이 있지 않아도 서로를 아낄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항상 붙어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적당한 거리가 관계를 오래 유지하게 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작은 것에도 부딪히고, 너무 자주 만나면 서로에게 지치게 됩니다. 하지만 적당한 거리에서는 서로의 좋은 모습만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움이 생기고, 그리움이 있으면 관계는 따뜻하게 유지됩니다. 거리를 둔다고 해서 냉정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를 위한 배려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부모님과 거리를 두는 것은 부모님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일 수 있습니다. 형제와 자주 만나지 않는 것은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각자의 삶을 존중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자식과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는 것은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선택을 믿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거리는 때로 가장 성숙한 사랑의 형태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결심하게 됩니다. 더 이상 혼자 모든 것을 품지 않기로. 가족의 불만을, 가족의 기대를, 가족의 상처를, 이제는 내 것이 아닌 감정까지 떠안지 않기로. 그 결심이 냉정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도 한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스스로를 돌봐야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것이 미덕이었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먼저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쳐버리면 누구도 돌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혼자 품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은 가족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과 책임질 수 없는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현실적이고 건강한 선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에게 받은 상처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가족인데 뭐 그 정도는 참아야지. 그렇게 상처를 덮어버립니다. 하지만 덮어버린 상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상처는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왜 나는 이렇게 되었을까? 왜 나는 이렇게 살고 있을까? 그 질문의 답은 어쩌면 가족과의 관계 속에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부모님이 던진 말 한마디, 형제가 보인 무관심, 자식의 무심한 태도. 그것들이 당신을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만들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가족을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사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팠다, 나는 상처받았다. 그 말을 스스로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상처를 인정하는 순간 치유가 시작됩니다. 억지로 참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아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일은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특히 가족에게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그 연습을 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나를 이해해주길 기대하지 않기, 형제가 나를 챙겨주길 기대하지 않기, 자식이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길 기대하지 않기. 그것이 냉정함이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들도 그들의 삶이 바쁘고 그들도 그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오히려 관계가 편해집니다. 실망할 일이 없고 상처받을 일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가끔 그들이 무언가를 해주면 그것이 더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은 것이 더 소중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가족에게서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서로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의 관계에서 용서를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을 용서해야 한다. 형제를 이해해야 한다. 하지만 용서라는 단어는 때로 너무 무겁습니다. 용서하려면 먼저 상처를 인정해야 하고 그 상처가 정당했는지 따져야 하고 결국 누군가의 잘못을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족과의 관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누가 잘못했고 누가 옳았는지 나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용서보다는 내려놓기가 더 필요할지 모릅니다. 이제 그 일을 붙들고 있지 않겠다. 이제 그 감정을 계속 품고 있지 않겠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지만 내려놓기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상대가 변하지 않아도, 상대가 사과하지 않아도 나는 그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서가 아니라 내려놓기입니다. 그것이 나를 더 자유롭게 만듭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같은 방식으로 살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님의 삶이 있고 형제의 삶이 있고 자식의 삶이 있고 당신의 삶이 있습니다. 각자 다른 시대를 살아왔고 각자 다른 경험을 했고 각자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서로를 존중하는 시작입니다. 부모님이 이해하지 못하는 내 선택, 형제가 동의하지 않는 내 방식, 자식이 따르지 않는 내 가르침. 그 모든 것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다름을 인정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강요하지 않고 상대가 선택한 길을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가족 사이에서 가장 필요한 태도일지 모릅니다. 각자의 인생을 존중한다는 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당신도 당신의 방식대로 잘 살아갈 거라고 믿어. 그 믿음이 때로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요즘은 연락을 하지 않으면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가족 사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얼마나 오래 연락 안 했는데 명절에도 안 오고. 하지만 연락을 자주 한다고 해서 관계가 좋은 건 아닙니다. 억지로 연락하고 의무감으로 만나는 관계는 오히려 서로를 지치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은 자주 연락하는 관계가 아니라 편안한 관계입니다. 오랜만에 연락해도 어색하지 않고 오래 만나지 않아도 서로를 원망하지 않는 그런 관계. 가족이라고 해서 매일 연락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각자 바쁜 삶을 살고 있고 각자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연락하지 않아도 서로를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마음이 동할 때 연락하는 관계. 그것이 더 건강한 가족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두려워합니다. 가족을 만나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부담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또 무슨 말을 들을까? 또 무엇을 참아야 할까? 명절이 다가오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명절이 끝나면 오히려 안도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명절은 가족이 모이는 자리이지만 동시에 각자의 상처가 드러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비교가 시작되고 평가가 오가고 무심한 말들이 던져집니다. 넌 아직도 그래. 형은 잘 사는데 넌 왜 그 모양이니? 언제 결혼할 거니? 애는 언제 낳을 거니? 그 말들이 칼처럼 마음에 박힙니다. 하지만 명절에 가지 않으면 또 다른 비난이 따라옵니다. 가족도 안 챙기는 사람 불효자. 그래서 우리는 명절을 의무로 견뎌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명절이 더 힘든 이유는 이제는 참을 힘도 웃어넘길 여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절에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명절을 함께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당신이 감당할 수 없다면, 당신이 너무 힘들다면 거리를 두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불효가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부모님이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더 복잡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모님도 나이가 들고 나도 나이가 들어 누가 누구를 돌봐야 하는지 애매해집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자식을 걱정하고
자식은 이제 부모님을 걱정합니다. 하지만 그 걱정이 서로에게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잔소리가 이제는 참기 힘들고 부모님의 고집이 이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부모님을 멀리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나이 든 부모님과의 관계는 정답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부모님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들도 나이 들면서 불안하고 외롭고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 그것을 이해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은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거리는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조절하면 됩니다. 매일 전화하지 않아도, 매주 찾아뵙지 않아도 당신이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형제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금이 그어져 있습니다. 어릴 때는 가장 가까운 사이였지만 나이가 들수록 각자의 삶이 생기면서 그 금은 점점 깊어집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각자의 가정을 꾸리면서 형제는 더 이상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형제라면 가까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제끼리 왜 이렇게 안 만나? 형제가 남이야. 하지만 형제도 결국 각자의 인생을 사는 별개의 사람입니다. 서로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주고 서로 만나고 싶을 때 만나면 됩니다. 억지로 자주 만날 필요도 억지로 가까운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형제 사이에서 필요한 것은 밀착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각자의 삶을 간섭하지 않고 각자의 선택을 인정해주는 것. 그것이 형제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관계일지 모릅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 아이는 나와 다를 거야. 이 아이는 나를 이해해 줄 거야. 하지만 자식도 결국 독립된 인격을 가진 별개의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식은 부모에게서 멀어집니다. 그것이 부모에게는 외로움으로 느껴지지만 그것은 자연스러운 성장의 과정입니다. 자식이 나를 찾지 않는다고 해서, 자식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실패한 부모는 아닙니다. 자식도 자식의 삶이 있고 자식도 자식의 고민이 있습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듯이 자식도 부모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은 자식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자식이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거리를 두는 것. 그것이 때로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자식과의 거리가 두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거리가 서로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가족을 생각하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그 사람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하지만 그 생각을 오늘 밤은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지 않아도 되고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다 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다 이해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조금씩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하루 가족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다면 그 무게를 오늘 밤만큼은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내일 다시 생각해도 되고 모레 다시 고민해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당신 자신만 생각해도 됩니다. 가족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가족을 이해하려 하지 않아도 되고 가족을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오늘 하루를 보낸 당신 자신을 토닥여 주세요. 오늘도 수고했어. 오늘도 견뎌내서.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 중간에 잠드셨어도 괜찮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답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느끼는 그 감정이, 가족과의 그 거리감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족은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고 그들의 잘못도 아닙니다. 단지 각자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혼자 품에 안으려 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책임지려 하지 마세요.
당신도 당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당신 자신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거리를 두어도 괜찮습니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당신을 더 자유롭게 만들고 당신을 더 평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밤은 가족을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밤은 당신 자신만 품어도 됩니다. 당신이 오늘 하루를 견뎌낸 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감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생각을 해결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오늘 밤은 당신 자신에게만 집중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고민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들처럼 천천히 내일을 맞이하면 됩니다. 오늘 밤은 당신 자신만 품어도 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